이상구 박사님, 고학 박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239입니다. 일명 숫자로는 239입니다.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많이 좀 생소하시죠? 귀뚜라미를 먹는다. 그러시죠?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책을 출간한 지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직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책 표지에서 이 말을 해 주듯이 우리가 지금 식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전국에 어디 가나 먹고 넘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게 차고 넘치는 게 그게 허상이다. 허수라는 것을 아시게 되면 심각성을 아셔야 되겠는데 그 심각성을 제가 그래서 표지에다가 담았습니다. 땅이 쩍쩍쩍 갈라지고 우리가 결국은 이 가뭄이 오게 되면 이 가뭄 중에서도 북한에서는 왕가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혹시 뭐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호주에는 이미 3년째 밀을 경작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뭄이 왔고요. 미국 캘리포니아는 우리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곡창지대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중산층이 주말에 항상 하는 일이 뭐죠? 잔디 깎거나 잔디밭에 물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 명령으로 잔디밭에 물 주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물이 없어서도 못 줍니다, 이제. 곡창지대에서 이 식량이 나오질 않습니다. 중국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여기에는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비가 왔다 오면 홍수가 오지요. 안 오는 지역은 사막화가 됩니다. 베트남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이미 아프리카야 그렇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번 한 두어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양강이 쩍쩍쩍 갈라지고 오는 거 많이 보셨죠? 우리는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미 전 세계에는 10년에서 30년짜리 가뭄이라고 하는 메가 드라우트라는 것이 이미 미 나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에 혹시 차고 넘치는 식량, 이게 우리나라가 자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2014년 말 50%요. 예. 또요.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우리가 잘 사니까 올라갈까요? 내려가요? 얼마까지 내려가실래요? 23%. 거의 그 99점을 맞은 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빼면 쌀이 많이 남잖아요. 우리나라의 쌀은 자급률이 8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식량 자급률이다 하면 43%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43%는 뭘 뺐느냐? 뭘 빼졌을 것 같아요? 여기 자기 집에서 쌀 20kg 한 포대 가지면 며칠 드십니까? 한 달 이상. 한 달 이상 드시죠? 4인 가족 하더라도 한 달 이상 드시죠? 그래도 쌀 많이 드시는 집이에요. 두세 달 드시는 집도 있습니다. 우리가 쌀을 빼게 되면은 결국은 소나 돼지나 오리 모든 가축 양어에 들어가는 게 뭐입니까? 사료죠? 사료 우리나라 자급자족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전량을 수입해 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다 라고 할 때는 곡물 자급률까지 포함이 되는 사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료가 들어가야 되면 22%로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쌀이 포함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가정에서 식당에서 먹는 이 모든 걸 포함하게 되면 우리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먹거리의 95%는 수입입니다. 5%만이 우리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를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대륙에서 이러한 가뭄이 번져가고 있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인구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뒤에서 이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 이것은 이제 토마스 세뮤얼 쿤이라고 하는 분이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부분에서 패러다임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여기저기에서 패러다임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패러다임을 어느 쪽 얘기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그 단백질 혁명을 해야만이 이제 우리 인류는 존속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결국은 단백질 혁명을 해야만이 살 수가 있는 그러한 식량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왜 제가 이러한 곤충을 하게 됐는지, 다들 징그럽다 하고 꺼려하고 온갖 조롱을 다 하고 비웃고 비아냥하고 5년 동안 따사로운 그 눈길 한번 받아본 적이 없이 혼자 연구를 해왔는데, 그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ISO입니다. 혹시 뭐인지 아세요? 테러 집단 IS는 아닙니다. 하나 더 붙습니다. ISO. 여기는 국제표준화기구입니다. 저는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UN 국제표준화기구 ISO에 TC23 전문적으로는 SC6에 16개 분과의 대한민국 대표를 3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UN 활동을 하면서 얻어진 이러한 고급 정보, 데이터, 이것은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 책에도 내용을 기술을 하였지만, 저는 이 순간 이 데이터 정보를 확보하는 순간 제가 인생이 완전히 전환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국제표준화 기구의 역할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국제표준 특허를 창출을 하거나 또는 우리 국내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없는 기술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져와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산업 로열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는 못 막으면 8천억에서 2조 원의 로열티가 생깁니다. 우리에 없는 기술은 우리는 저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간에 한 줄 한 단어라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띄고 우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일도 많고 상당히 어려움이 개인적으로 닥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 부분을 하는데, 저는 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우리의 것을, 우리 전통의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우리 문화의 것을 제대로 우리가 전파할 수 있을 때 모든 대륙의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와 계시는데, 자식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문화에 관한 거, 우리 전통에 관한 거,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쳐 두면 나중에 혹시라도 국제 무대에서 아주 좋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활동하면서 이러한 그 총회장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이제 제가 2016년에 이제 파리 총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총회를 끌어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항상 그 국제회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 건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룻밤새 돌아가면서 한 3, 40번씩 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술도 어느 정도 마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새님, 공부 잘하고 머리 똑똑해서 나가는 새님은 우리 국익을 위해서 잘 못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하고의 여러 가지 화합할 줄도 알고 화내서도 안 되고, 어느 순간이 도더라도 우리나라에 바로 찌르는 이런 창과 같은 발언을 하더라도 그 앞에서 웃어가면서 우리는 이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설득을 하고, 그러나 설득했다고 해서 국제무대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 점심 먹을 때 내 편이 됐다고 해서 이 밤이 지나고 나서 내일 아침에 내 편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uk은 내일의 적군이 될 수 있고, 표결 대결로 갔을 때 나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끝까지 우리는 항상 웃어야 된다고 하는 거, 미소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여기 오는 사람들은 공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팔은 항상 안으로 굽어야 됩니다.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의 목적도 있지만 그 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거, 문화적인 거, 이러한 것을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쉽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엽니다. 그냥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절대 통하지 않는 게 국제무대입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우리나라의 것을, 우리의 것을 자녀들에게,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때 나중에 큰 국제 무대에 나가게 된다면 훌륭한 재원이 되지 않겠나. 저는 여기에서 주요하게 사유했던 것이 바로 지금 여기 사진에 몇 컷 보이는데 술을 한 잔씩 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저는 여기에서 우리 대표들, 우리는 ISO 조직은 166개국이 회원국입니다. 그러나 어느 국제 무대도 10여 개국에서 모든 유엔에 관한 것을 거의 다 좌지우지해버립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우리나라도 국제 유엔에 분담금을 10위권을 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알맞게 돈을 내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많이 잘 못해서 좀 소홀한 면이 많았었어요. 어쩌보면 우리는 우리가 돈을 내는 만큼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러한 각국 대표들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갈 때마다 소주를 팩으로 된 한 박스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매일 밤 만날 때 우리는 소주와 맥주로 위하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주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리랑 하는 이 노래를 갖다가 이게 틀어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관심이나 모든 주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전략을 저는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최소 10년, 30년씩 베테랑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나간 지가 불과 제가 최초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헌정사에 65년 만에 제가 16개 분과에 제 이름을 써 올린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장 중요한 로열티가 나가는 근본적인 원인을 많이 등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지금 1,000원어치 물건 팔아야 몇십원 남지 못하는 그러한 산업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제 2013년 파리 총회에서 5개국이 경합을 벌였지만 결국은 만장일치로 제가 총회를 끌어오는 데까지 성공을 하니 이러한 각국 대표들이 사인을 해준 여기에서 제가 이제 곤충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ISO라고 하는 국제표준화 기구와 그 다음에 FAO, 이 FAO는 유엔 식량 농업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WHO는 많이 아시죠?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이 세 기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식량 증산을 위한 회의를 우리가 개최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 협업을 합니다. ISO가 회의할 때는 FAO와 또 WHO가 와서 식량 증산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짜고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통계자를 뽑아서 항상 유엔 통감을 내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FAO라고 하는 이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아주 귀중한 정보를 어찌어찌 하다가 얻게 됩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상황입니다. 이렇게 땅이 쩍쩍쩍 갈라졌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장마 때 비가 왔다고 하지만 이미 지표면에 물이 들어가면서 상수원에 물이 고갈되어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브라질의 상수원입니다. 저수지, 브라질 시민들이 먹는 상수지에 물이 없습니다. 이게 메가 드라우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년에서 30년 장기 가뭄. 자, 어찌하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을 어찌하겠습니까? 자, 하늘의 기우제라도 지내야 될까요? 이거 옛날 방식이잖아요. 자, 옥수수 밭에 옥수수가 없습니다. 옥수수는 뭡니까?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사료의 공급원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료를 써야 되는데 사료를 쓸 옥수수가 없게 되니 이제 축산업 분야의 가격은 치솟는 것입니다. 이게 어딥니까? 이게 이번에 장마가 지기 전 우리나라 소양강댐의 모습입니다. 난리 났죠? 이번에 물이 좀 고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표면에 물이 가라앉게 되고 이번 가을을 통해서 물들이 증발하게 되면 내년 봄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는 중앙아시아의 아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저수지는 이 호수는 세계 3대 호수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둡게 된 부분이 물입니다. 세계 3대 호수입니다. 중앙아시아에. 해가 가면서 A, B, C, D, E, F로 가면서 물이 없습니다. 호수가 고갈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입니다. 빨간색 부분이 미국의 서남부 캘리포니아이고 미국 전역 중에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이쪽에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미 메가 드라우트가 시작이 되어서 즉 미국의 곡창지대에 물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3년째입니다. 보세요. 이건 미국의 CNN에서 보도한 미국의 저수지의 현 상황입니다. 2011년과 2014년. 제가 책에도 이건 썼는데요. 물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수지에 물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이제 메가 드라우트라고 하는 가뭄에 대해서 10년에서 앞으로 30년 가는 장기 가뭄에 대해서 했는데 인구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죠? 70억이라고 한 게 제가 책을 쓰던 무렵, 그러니까 유엔에서 통계를 뺄 때 그 전 통계를 때 우리는 70억 인구로 했습니다. 지금은 72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인구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지금 인구 성장하는 곡선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보면은 100억을 점치고 있습니다. 지금 70억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늘어서 72억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여기가 개발도상국입니다. 아래 조금 진한 부분이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인구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지 않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구, 여기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인도, 중국, 인도와 중국. 자, 세계 인구 순위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자, 중국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겁니다. 72억 인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아시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42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인구 문제가 앞으로 2050년이 되면 90억에서 97억으로 6개월 만에 유엔 통계가 바뀝니다. 제가 활동할 때 유엔에서의 자료는 90억이었습니다. 현재 70억에서 90억으로 20억이 느는데 인구가 20억이 느는데 비해서 우리 전 세계 인류가 필요한 식량의 양은 현재의 2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92억으로 6개월 만에 92억으로 수정을 했고 2050년에 90억에서 97억으로 7억이라는 인구가 늘었습니다. 가장 큰 게 혹시 뭐인 줄 아세요? 바로 너무 겁을 주는 것 같은데 중국이 1자녀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2자녀로 갑니다. 중국의 현재 인구는 공식 인구는 13억 8천만 명입니다. 그러나 어느 중국의 공산당 간부도 13억 8천만 명을 믿지 않습니다. 대략 15억을 잡습니다. 인도의 인구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2억이 넘습니다. 인도도 산업 경제가 굉장히 부흥을 하면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가 그렇게 되니 파키스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결국은 인구가 무기가 되는 세상입니다. 핵무기가 인도가 있으니 파키스탄이 개발을 했고 서로 쌍방간에 하다 보니 인구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 어찌 보면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 세계 인구의 증가에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섭게 생각할 것은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하고 2자녀 정책으로 갑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식량은 2배가 아니라 그 이상이 필요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2008년에 시작을 해서 2013년에 제가 활동을 할 때 세계의 어떤 식량의 미래 식량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네덜란드의 와게닝겐 대학교하고 유엔의 FAO, 유엔 식량 농업기구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연구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곤충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지속 가능한 고급 단백질원이다라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유가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좌측에 소입니다. 소는 우리가 육류를 이용할 때 기껏해야
단백질 성분은 20에서 28%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곤충은 어떠한 곤충도 저는 귀뚜라미를 연구한 이유가 이 귀뚜라미만이 이 곤충의 대안은 아닙니다. 지금 지구에 1,900종 이상을 섭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해서 우리 이제 정부에서 인정하는 곤충은 7가지입니다. 이제 6가지가 되었고 귀뚜라미 하나가 남았습니다. 어떠한 곤충도 단백질이 자기 몸무게의 최소 65%가 단백질입니다. 75%, 80%까지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 고단백이라고 하느냐? 소는 포화지방이죠. 우리 인류에게 안 좋습니다. 동맥경화랄지 콜레스테롤 쌓이게 하는 그런 포화지방, 나쁜 지방이죠. 지방으로 얘기하면 LDL 콜레스테롤 쌓이게 하는. 근데 곤충은 포화지방이 아니라 오메가3 불포화지방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불포화지방 하면 오메가3만 아는데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3으로 아주 최적의 지방의 그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곤충입니다. 그래서 얘는 불포화 지방으로서 그리고 무기질과 비타민의 함량이 소고기나 돼지고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먹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아래 보시면은 이 소는 10kg을 먹고 곤충은 1.7kg 정도 먹어서 나오는 이 단백질 양은 1kg입니다. 즉 1kg의 단백질을 우리가 자연계에서 곤충을 통해서 축산업을 통해서 얻는다면 소는 10배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번데기, 누에, 그 다음에 백감장, 메뚜기, 미럼이라고 하는 쌀 거저리 또는 갈색 거저리, 그 다음에 흰점박이 꽃무지 애벌레 군뱅이라고 하는 이만한 군뱅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풍뎅이 군뱅이, 학습용으로 파는 그 군뱅이, 그 다음에 동해등해라고 하는 영어로는 블랙솔저 플라이라고 해서 BSF라고 합니다. 그 동해등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뚜라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이렇게 지속합니다. 이것은 미럼, 이것은 지금 얼굴을 찡그리시는데 실상 이것은 맛있게 이게 건조를 해서 프라이팬에 살짝만 돌려도 눈 감고 드시라고 하면 깨소금 맛이라고 합니다. 아주 고소합니다. 맛있습니다. 여기는 단백질의 함량은 거의 7, 80%에 해당합니다. 불포화 지방이고 비타민 무기질은 소고기는 뺨 맞고 갑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자, 이것은 흰점박이 꽃무지 애벌레 군뱅이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찡그리시지만 돈 없는 사람은 못 먹습니다. 키로에 25만 원 합니다. 25만 원? 소고기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죠. 자, 이러한 흰점박이 꽃무지 애벌레. 그다음에 이건 크죠? 이건 장수풍뎅이 군뱅이입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럼 흰점박이 꽃무지 애벌레라고 막 길고 어렵냐? 여기에 지금 등에 보십시오. 이게 꽃무지 같죠? 꽃그림처럼 이렇게. 근데 흰점박이만은 아닙니다. 금색도 되어 있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통칭 흰점박이 꽃무지 애벌레 군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이제 줄기차게 합니다. 저는 이 연구를 해오면서 사람 대접을 한 3년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벌레 먹는 사람, 파충류 친구, 미친놈, 좋게 말하면 미친 사람, 또라이, 바보, 온갖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유엔에서 봤던 이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걸 반드시 했어야 됐고, 참고로 저는 전공이 공학의 기계 분야입니다. 기계에서 분사 추진 쪽입니다. 분사 추진 쪽이라고 해서 자동차로 얘기하면 연비 개선하는데 인젝터 개발이랄지, 예를 들어서 로켓이랄지 미사일은 멀리 나가는 것이랄지 잘게 부수는 것입니다. 미립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유엔 기구에 나가서 활동을 해보니 여기에서는 제가 했던 것에 반대로 해야 됩니다. 항공 방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항공 방제가 드물지요. 외국은 그 큰 땅덩어리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띄워서 합니다. 근데 이게 날아갑니다. 농약 입자 알갱이 하나가 어느 정도 날아갈 것 같아요? 누가 기준 한번 정해보세요. 1km.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요. 자, 어떻게 합니까? 딱 두 분만 하겠습니다. 1km.
그 다음 10kg. 그 다음 100kg. 농약 입자 알갱이 하나가 통상 입자가 작은 거 이것은 40km를 날아갑니다. 분당에서 농약 뿌리면 강남에서 떨어져 갖고 강남의 가축이 죽습니다. 분당이 콩밭에다 있는데 강남에 있는 이 벼농사가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 이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드는데 다행히도 아직 우리나라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홀가분한 기분으로 나갔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 속속들이 얘네들 전략을 보니 우리를 죽이는 아주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게 국제무대에서는 어떤 특허를 침해했다고 해서 바로 잡지 않습니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최소 그 산업이 1000억 정도 올라올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국제표준 특허 침해는 침해율 곱하기 침해기간 곱하기 매출액 곱하기 여러 가지 요인을 다 합산 곱해서 때려버립니다. 한꺼번에 단 한 번에 잡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미래에 우리 인류의 식량 문제인데 요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해서 실은 모든 것을 접고 여기에 올인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제가 밥 먹자고 하면 약속도 안 잡아줍니다. 초대받아 가더라도 제가 가면 가버립니다. 저는 이 귀뚜라미를 꺼내거나 원벌레를 꺼내거나 하면 바로 질겁을 해버립니다. 저한테 서빙도 안 해줍니다. 저한테 술도 안 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우리나라에 가장 최적으로 알맞는 것은 귀뚜라미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6, 7가지의 다른 곤충들은 영양, 기능 모든 것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생산자와 이 앞으로 생업에 이 해야 될 분들에게 돈이 안 됩니다. 경제성이 뚝 떨어집니다. 사료의 수급 문제, 생태 현황, 여러 가지 일손, 그다음에 경상비 처리하는 이게 모든 걸 종합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사료의 단 0.001%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국토에 있는 우리 산야에 있는 이걸로 100% 할 수 있는 것은 귀뚜라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앞으로 생산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합류를 하게 될 예정이고 현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귀뚜라미라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 또다시 올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 문제입니다. 가뭄이 왔을 때 지금 소양강이 말랐고 지금 전국에 어디 가든지 저수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100g이라고 하는 것에 동일한 어떤 단백질을 얻는다고 할 때 소는 무려 귀뚜라미 물 소비량의 2,500배에서 2,600배가 필요합니다. 돼지는 거의 800배 이상이 필요하고 닭은 500배, 콩도 250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제 전 지구는 우리가 메탄가스 문제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상기온이 찾아와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귀뚜라미 영양성을 보면 먼저 단백질은 우수하지요. 왜 그러면 단백질이 우수하다고 하느냐? 물론 여기는 앞으로 많은 식의학계 그다음에 이 영양식품 쪽에 오신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합류를 해서 연구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공학을 해서 이쪽 연료 추진 분사 쪽을 하다가 식량 증산에 관련된 UN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제가 가져와서 이것이다라고 해서 연구를 진행한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한 일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많은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걸 더욱더 저와 함께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러면 고단백이라고 하느냐? 단백질 성분이 높아서 고단백이 아닙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은 20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은 성인은 8가지, 어른은 10가지, 아이들은 10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귀뚜라미에 필수 아미노산 10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소고기에? 아닙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총 아미노산 20가지 가운데 몇 가지가 들어있을까요? 총 17가지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게 귀뚜라미에 있는 것을 제가 다 밝혀냈고 저는 또 그 성분을 늘리는 것을 또 터득을 해서 특허 이런 부분 처리를
39건을 하게 된 겁니다. 제 이름이 삼구인데 우연찮게 39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비타민 B의 B군의 보고입니다. 비타민 1, 2, 3, 비타민 12까지 비타민 B군의 아주 보고이고요. 그 다음에 무기질도 아주 이 소고기는 비교 대상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고급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고단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비교 한번 해보시죠. 오른쪽 뭐인 것 같습니까? 예? 소똥. 왼쪽은요? 귀뚜라미 똥? 자, 여러분 혹시 소똥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어요? 소똥 주물를 수 있어요? 오, 딱 한 분 계시네요. 아주 대단합니다. 자, 이 왼쪽은 귀뚜라미 똥입니다. 이것은 친환경입니다. 아예 냄새가 안 납니다. 같이 이 몸속을 통해서 배설되어 나오면서 한번 발효가 되었지만 귀뚜라미 똥은 앞으로 뭘로 또 쓰일 수 있느냐? 유기질 비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 전체와 심지어 분변까지도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들고 있으면서 식사를 해도 됩니다.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소똥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들고 한번 식사 한번 해보시지요. 자, 이제 이래서 이제 생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어린 알에서 부화를 한 귀뚜라미 새끼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생명체는요, 아주 어렸을 때 다 이쁩니다. 아주 살도 부드럽고 연하고 이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부화가 되면 어린 개미만 합니다. 아주 작은 개미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한 아이보리색이 됩니다. 연한 아이보리색이 되고, 그다음에 얘들이 이제 먹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산야에 다 널려 있는 것인데 이건 다 아시죠? 호박입니다. 예, 단호박 껍질. 제가 이제 여기 주목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1년에 우리나라에서 얼마 나온지 아세요? 많이 버리죠? 무려 28조가 나옵니다. 쓰레기로. 처리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1조 5천억입니다. 우리가 음식물만 처리하기 위해서 거의 우리나라는 30조, 우리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약 380조 가운데 거의 상당한 양이 쓰레기 처리량으로 나갑니다. 제가 그럼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귀뚜라미로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뚜라미를 상대로 별의별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걸 뛰어넘어서 어지간한 것은 다 먹여봤습니다. 고생을 참 많이 한 애들입니다. 이건 뭘로 보입니까? 한약재. 빵인가? 빵. 피자. 분당이라 상당히 이게 고급만 얘기하시는군요. 이거 우리 항암에 좋다고 하는 청국장 덩어리입니다. 청국장 덩어리? 제가 청국장 덩어리를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몸에 좋은 거. 영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발효. 다 맞았는데요. 보다 더 정확한 답은 우리나라의 음식이 주로 짜지요. 서양 음식은 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곤충들을 이용해서 음식물 처리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동해등해라고 하는 BSF입니다. 블랙 솔저 플라이. 그인데 우리나라에 맞지 않습니다. 짜서 죽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시할 게 염도였습니다. 제가 또 몇 개월간은 거의 또 미쳐가지고 어디 가는 데마다 염도기 갖고 찔러댔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밥 먹는데 찔러댑니다. 같이 제 거에다 찔러면 제 거에다. 밥맛 떨어진다고 하지요? 네, 그런 일을 상당한 기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나라에 나오는 찌개가 됐든 탕이 됐든 국물이 됐든 제가 딱 보면 탁도를 보면 거의 맞춥니다. 그 정도의 인간 염도기가 되었습니다. 이건 뭘로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제가 여러 가지 우리 인간에게 좋은 영양 성분을 높여서 기능을 높이는 제 귀뚜라미 239 귀뚜라미 특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책에다 썼습니다만 앞으로 간암은
너는 퇴출이다라고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간암 정도는 예방할 수가 있겠다. 여러 가지 항암에 관련된 것을 특허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건 뭘로 보입니까? 예? 고구마? 뽕잎? 고구마 줄기. 고구마 줄기? 분당에는 고구마가 많은 모양이군요. 고구마도 수입해 와서 혹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당에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건 칡잎입니다. 칡입니다. 얘들이 가장 좋아하는 칡.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 0.001%도 외세에 의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료를 1%라도 의존하는 순간 그 산업은 언젠가 바로 우리 시장만 열어주고 바로 먹히게 됩니다. 그걸 노리는 데가 바로 다국적 기업입니다. 몬센토, 신젠타, 카길, ADM 이런 곳에서 바로 와서 우리 목줄을 조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책의 이야기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식량 주권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생산할 때 이제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귀뚜라미를 잡게 되고요. 우리가 소스로도 개발해서 이렇게 아주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양념 요리하면 최고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가 햄버거 대신에 귀뚜라미 버거라고 해서 굉장히 비싸게 아주 날개 돋던 듯이 이게 사서 기다려서 사 먹어야 됩니다. 이건 또 제가 만들어서 행사할 때 먹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프랜차이즈도 우리나라에 생성이 될 것이고 이건 아침 식사로서 최고의 간식이자 아침 식사가 되는 대용식이 됩니다. 식사 차례인데 5분이면 끝납니다. 요구르트 하나에다가 귀뚜라미 2스푼이면 소고기를 200g 먹는 것 이상의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얘는 뭐라고요? 포화지방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배가 나왔냐고요? 하도 많은 사람들하고 제가 이 숙취해소를 할 때 입증을 해줘야 돼서 상당한 시간을 그들하고 이게 보내다 보니 제가 다이어트는 못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다이어트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좋은 숙취 해소용 귀뚜라미가 됩니다. 오늘 제가 귀뚜라미를 가져와서 이제 우리 여기 고 대표님하고 이제 끝나고 제가 그걸 입증을 하게 됩니다. 저하고 술을 마시게 되면 이 귀뚜라미 100마리면 자기 주량의 2배 이상을 마셔도 앉아서 일어나서 1시간 후에 갈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밖에 안 됩니다. 원래 한 병을 마시게 되면 약장사 같은데 0.08에서 0.15%가 나옵니다. 경찰청 발표입니다. 2병을 마시게 되면 0.25%에서 0.4% 나옵니다. 제가 생산한 귀뚜라미 100마리면 소주 3병을 드셔도 바로 뚝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전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산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나초에 올려서도 이렇게 먹게 되는 것이고요. 사진 찍으시려고 그러네. 네. 자, 이렇게 쌈싸먹어도 아주 최고가 됩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오늘 남으신 분은 제가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에 계신 분은 술을 드시고 깨는 시간도 제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최고의 보양식, 간식. 요즘은 암 환자들이 많이 찾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 6회 하면 사람이 깔아져서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못 먹어서 죽습니다. 기력이 없어서 돌아가십니다. 이 제 귀뚜라미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동네를 돌아다니시고 기력을 찾아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서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가 옵니다. 돌아가시는데 고맙대요. 그만큼 사시는 동안 즐겁게 웃다가 드시고 기력이 나니까 동네를 돌아다니고 그러셨다 합니다. 자, 이렇게 안주가 나옵니다. 아주 좋은 우리 식재료입니다. 맛있어 보이죠? 지금 여기에 그래도 앉으신 분들은 아주 고급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번 달에 끝나고 이제 바로 유럽에 갑니다. 독일과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가게 되는데 독일에는 제6 공장동을 설립하러 가게 되고 네덜란드와 프랑스에는 이제 이 유럽의 곤충 시장 현황 그다음에 이 모든 마켓에서 팔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요 비쌉니다. 우리 이 깃발 들고 가는 그런 여행사에서는요 그런데 못 갑니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비싸요. 스테이크보다 비쌉니다. 스테이크 한 장하고 와인 한 장이 거의 17불인데 이것은 25불에서 30불을 줘야 됩니다. 비싼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데 못 사는 나라에 길거리에 파는 음식이라고 이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지, 그런 모습 북미에서 유럽에서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몸소 항상 이런 식으로 항상 보입니다. 밥에다가 귀뚜라미 말아서 먹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시간 되시는 분은 꼭 드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큰 행사도 하고 제가 수백 번도 이렇게 행사를 치렀고요. 숙취해소에 아주 최고입니다. 이런 행사를 계속해서 해왔고요. 예, 이런 약선 음식 연구원하고도 앞으로 하게 되고, 이것은 여성분들은 안 먹습니다. 먹어서 효과를 보려면 100마리를 먹어야 됩니다. 100마리. 발라서는 것은 10마리면 됩니다. 여자분들은 싸갑니다. 10번을 피부를 바를 수 있어요. 최고입니다. 이걸 바르게 되면 쫀득쫀득하고 촉촉하고 그게 다음날 아침까지 가고 화장빨이 아주 잘 받습니다. 라고들 하십니다. 이따가 저기 관심 있으신 분은 가지 마시고 10마리씩 받아가세요. 자, 비포 애프터입니다. 이게 접니다. 애기 피부다, 애기 피부. 피부가 동안 피부가 되고 애기 피부가 된다라고들 합니다. 또 피부 미백 효과가 아주 톤이 하얘집니다. 40대에게는 아주 행복한 선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피부 미용 효능 실험도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이 피부 미용 전문가들이 했고요. 현재 이 제걸 가지고 여러 의사분들도 지금 암 환자 상대로 실험도 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자, 이건 제가 아침에 먹는 식사입니다. 딱 5분 걸립니다. 아주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제가 왜 사람들이 저 안 만나준지 알겠죠? 그러나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저를 못 만나서 다들 많이 그러십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도 이제는 쉽게 못 만나줍니다. 이제는 제가 인터넷에다 띄웠지만 저하고 밥을 먹으려면 100만 원 상담료 선 입금해야 됩니다. 지금은 저하고 밥 먹을 때 100만 원을 입금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적으로 상담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도 많이 찾아오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런 식량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 자, 이것은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고도 요 정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 그거 딱 3분 정도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술 좋아하시고 숙취가 이게 되고 해결이 안 되시는 분 신청하세요. 무료입니다. 자, 제가 또 특허, 왜 사람들이 저 싫어하는지 알겠죠? 앞으로 갑각류, 새우 사료, 개구리 사료, 닭, 오리, 양식어, 장어, 모든 우리가 먹는 이 즐겨하는 이런 게 사료는 귀뚜라미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모든 특허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로 보이십니까? 바로 이건 앞으로 이제 우리 고혜생 대표님이 많이 이벤트를 하셔도 될 건데 투실이라고 합니다. 귀뚜라미 싸움. 현재 이것은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하이 1200년 된 황실의 문화입니다. 여기에서 이긴 귀뚜라미는 이기면 한 마리가 1000만 원짜리입니다. 귀뚜라미 도박입니다. 개싸움, 닭싸움만 보셨죠? 귀뚜라미의 이 1200년 된 투실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고 해서 제가 2015년 대한민국 최고 기록 인증을 해주는 최고 기록 인증서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실은 제가 곤충, 귀뚜라미 연구가 원저가 아니고 저는 인공무지개를 개발을 했습니다. 주간 인공무지개 개발에 이어서 등록을 마쳤고 특허 등록을, 야간 무지개도 역시 특허 등록이 되어서 주간 무지개는 우리 기원전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다음에 수학자 베이컨이나 데카르트, 최근에 아이작 뉴턴도 연구를 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에 이르러서 무지개가 7색깔이 된 겁니다. 저는 그 아이작 뉴턴의 7색의 무지개를 시스템화해서 언제라도 주간이면
무지개를 초대형으로 띄울 수 있는 특허를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야간 무지개는 저녁에 무지개가 뜰 수 있는데 낮에는 보시지만 저녁에 무지개 보신 분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야간에도 무지개를 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야가라 폭발할지언데 보름달이 뜰 때 아주 대기 조건이 좋은 곳에서 간간히 야간에 무지개가 뜹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인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세계 최초의 특허가 등록이 되어서 국내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지개를 한다고 할 때 2년간 저는 맑은 하늘에 제 차에다가 온갖 장화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기기 다 싣고 파이프 싣고 불 펌프 싣고 탱크 싣고 이렇게 반바지에 항상 쫄딱 젖어 있고 맑은 하늘에 이게 물 뿌리고 다니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친 겁니다. 그래 한 2년간 그 짓을 했고 그 특허가 되었을 때 반짝 한 달간 인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와 대단하다. 근데 이어서 바로 시작된 게 이 건축연구였습니다. 역시 미쳤구나. 이런 정말로 이 온갖 냉대, 조롱, 비아냥 그게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목전에 닥쳐 있는 식량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해왔고 결국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서 방송에 그 뒤로 CBS 정관용입니다 시사자키 거기에 나온 이후로 수백여 차례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서도 많이 보도를 해주시고 해서 지금 이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 전에는 그야말로 기피 인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도 받게 되고 했는데요. 준비한 건 또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완전히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시간이 돼버렸어요. 진짜로 저는 진짜 처음에 근데 모든 사람들 다 저랑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을. 야, 그 어릴 때 귀뚜라미 하면 좀 징그럽고 좀 이게 다들 네. 좀 약간 뭐 하여튼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도 귀뚜라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원래 귀뚜라미가 이게 좀 뭔가 징그럽더라고. 메뚜기랑은 좀 다르더라고. 이게 뭔가 잡으려고 막 팍팍 튀고 하는데 야, 이거를 먹는다고 해서 야, 이건 도대체 뭔가 너무 쇼킹하다. 그냥 아까 뭐 동남아시아 그런 데 다니면 이제 뭐 길거리에서 막 이것저것 뭐 하여튼 하는 딱 그런 느낌이 있는데 딱 이제 오늘 강연을 듣고 나니까 그게 많이 좀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다행입니다. 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오늘 방청객분들도 지금 처음에는 막 아우 뭐 어쩌고 뭐 이게 비명이 나오시는데 지금 끝나고 다 들고 가세요. 이렇게. 이제 귀뚜라미를 지금 우리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방청객분들이 한 30여 분 계신데 지금 방송 아까 저 강연 끝나자마자 귀뚜라미를 지금 다 받으셔가지고 좀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 지금. 다 드시고 계세요 지금 맛있게. 예,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인식이 바뀐다라는 거죠. 네. 예? 야, 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렸을 때 우리가 메뚜기도 많이 튀겨서 먹고 해봤잖아요. 개구리도 잡아서 먹어보고. 근데 별 차이는 없어요. 메뚜기하고. 아 저는 솔직히 지금 야 저는 이제 한번 먹어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드셔보세요. 직접 맛이 라이브로 괜찮아요.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 괜찮네. 야 이게 건새우 맛이다. 맛이 괜찮네. 괜찮네. 자,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튀김 이게 양념이 돼 있는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 드신 거에는 전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네. 전혀 안 한 것이고, 이건 그래서 이제 맛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새우 맛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건새우 새우 맛. 아니 망설이지 말고 자셔봐. 그 괜찮아. 짭짜름하다 말씀하신 거에는 실은 얘들을 진짜네? 생산을 해낼 때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에 맞게 하면은 제가 딱 필요한 새우 게 맛인데요? 있어요. 네. 딱 새우 맛이야. 네. 어? 맛있네. 바삭바삭하잖아요. 맛있어. 아 진짜로. 조심해요. 살아있는 게 하나씩 있어. 맛있는데? 어? 네. 진짜로? 네. 제가 또 새우를 좋아하는데 새우랑 거의 똑같네. 너무 고소하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1년이면 해결이 되는데요. 우리 그 갑각류 알러지 있으신 분 있어요. 새우를 못 드시는 분. 그 새우를 먹으면 입이 붉히거나 가렵거나 하신 분 있어요. 이것도 갑각류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갑각류? 그런 분들은 드시면 안 되는데 이미 선진국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이 갑각류 성분을 제외하고 순수 단백질만 뽑아내는 기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곧 맛있네. 도입이 되면 그 뭐 갑각류를 못 드시는 분도 이제 이 귀뚜라미를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들어와 있지 않아요. 아니 근데 아까 궁금한 게 그럼 제가 어릴 때 메뚜기는 많이 먹어봤어요. 네. 시골에 가가지고 메뚜기 잡아. 메뚜기는 안 돼요? 어려워요? 자, 제가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 건데요. 네. 메뚜기가 어렸을 때는 정말로 우리 환경이 깨끗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공이라서 먹어도 되는데 지금 이런저런 와일드 푸드 축제 가거나 그러면은 메뚜기들을 할머니들이 잡아갖고 이렇게 끼워서 5마리 2,000원씩 팔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벼밭이나 이런데 우리 주변 환경이 너무 많이 이 중독이 되어 있고 얘네들이 30년, 40년 내려오면서 내성이 길러졌어요. 어지간한 농약 밭에 얘들 메뚜기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잡아가지고 해감을 시키거나 이게 절식을 시켜서 배설을 해내게 한 다음에 먹어도 조금 꺼림칙한데 대부분 잡아가지고 바로 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우면 이게 바로 굽게 되면은 단백질이 타기 때문에 약간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속은 안 익었어요. 속도 익지도 않고 이미 농약에 이게 중독되어 있는 오염되어 있는 것이 겉이 타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고 어렸을 때 생각을 하고 막 먹는데 그러니까 농약을 먹 이걸 우리가 몇 마리 안 먹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 그런 것을 한 100여 마리 먹게 되면 어찌 되겠어요? 몸에 쌓이겠네. 네, 상상이 바뀌겠습니다. 이 메뚜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제 귀뚜라미를 풀어놓으면 얘들은 하루도 안 돼서 전멸을 해버려요. 다 죽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우리 환경이 오염되어 있고 그래서 이 귀뚜라미 효과가 좋은 게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하는 게 이런 농약 성분도 전혀 없는 곳에서 청정하게 키우게 되고 그 다음에 항생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메뚜기를 또 이게 키우기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전문적인 것인데 이 메뚜기는요 한 번 날르면 5m, 6m를 기본적으로 날아다닙니다. 와, 맞아. 잡으려면 점프하더라도 어려워. 1, 2m는 점프해버립니다. 메뚜기는 메뚜기목, 메뚜기과이고 귀뚜라미는 메뚜기목, 귀뚜라미과입니다. 예, 같은 혈족이죠. 그런데 메뚜기하고 귀뚜라미 차이가 있다면 귀뚜라미는 날개가 거의 퇴화돼가지고 어지간하면 날지를 않습니다. 걸어다니죠. 이게 이 골격을 구성하는 키튼질이 귀뚜라미 여기서 한 요 정도? 그죠? 네, 얼마 안 메뚜기는 돼요. 강한데 귀뚜라미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15cm 점프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은 메뚜기 떼가 출몰하면 그 지역이 다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만큼 운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이 먹습니다. 귀뚜라미는 날지 않고 어지간하면 15cm. 자, 두 가지를 이걸 주신다면 어느 걸 생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귀뚜라미구나. 예, 메뚜기는 인풋 대비 인풋이 100원이면 아웃풋 110원, 20원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영양 기능이 뛰어난데 그만큼 넓은 사육동이 필요하고 공장동이 필요하고 인건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간 사료 투입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줄여서 공간을 협소하게 한다? 애들이 잘 안 큽니다. 아니, 안 먹고 죽어버립니다. 아니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파리는 안 되나? 파리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준다면 파리도 이 단백질 성분이 있다 있죠. 하겠죠. 네. 모든 곤충은 단백질 성분을 기본적으로 50% 이상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처음에는 귀뚜라미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강연 듣고 나서 많이 우리가 고정관념 깨져서 지금 먹는 거란 말이에요. 파리도 그렇게 만드셔야죠. 근데 이제 파리를 대량 생산해서 인류가 먹을 정도 양이 돼야 되는데 파리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 정도 양이 알이 생산이 안 되는데 그래요? 귀뚜라미는 얘는 알이 많다고? 한 마리가 거의 생산할 수 있는 알이 산란 양이 300개 알에서 1000개를 납니다. 얘가 새끼를 가산의 왕입니다. 와 최고네. 못난 사람도 먹어야겠네. 애 못난 사람도 먹어야. 애 못 나는 분도 드셔도 되지만 특히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맛있다. 아니 진짜 이거 진짜 얘는 술안주 최고인데. 제가 그 책에도 기입을 했지만 아주 자양강장의 최고가 됩니다. 우리 중장년층이 드시게 되면 20대가 됩니다. 여자분들은 바르시면 20대 피부가 됩니다.
아니 근데 현실인데 이제 물론 허구의 얘기를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게 맞잖아요. 영화에서도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면 제가 맞아. 그걸 보고 양갱을 못 먹는데 거기서 바퀴벌레로 제조를 해요. 맞아. 근데 바퀴벌레도 식용이 가능하잖아요. 아니, 바퀴벌레 실제로 어디 동남아 가면 어디 먹잖아. 네. 바퀴벌레도 단백질 성분이 60%가 넘습니다. 어휴, 먹어야 되겠네. 단백질도 굉장히 맛있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지속 가능한 단백질이 있느냐, 이것을 생산할 수가 있느냐 문제잖아요. 이 저 바퀴벌레는 습성이 있어요. 이 생활 행태가 달라서 얘들은 밑으로만 깁니다. 얘들은 우리가 대량 생산하려면은 1층, 2층, 3층, 20층까지 쫙 해서 해야 되는데 얘들은 내려와서 살면서 얘들의 모든 곤충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동족 포식을 합니다. 서로 너무 한 곳에 밀집되어 있으면 서로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바퀴벌레도 굉장히 좋은 우리의 고급 단백질이 될 수 있는데 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적습니다. 즉 경제성이 약합니다. 영양과 기능이 뛰어나지만 우리나라에 맞지 않거나 경제성이 떨어져서 생산자가 돈을 못 버는 그러한 것이라면 해서는 안 되죠. 실험적으로 거기 박사님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셨겠어요. 이것저것 다 우리 하셨을 텐데.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하셨겠죠. 그럼 이렇게 좀 박사님처럼 이렇게 좀 귀뚜라미를 하시는 분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연구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게 한 1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귀뚜라미 먹인 닭이라고 있고 아시는 개그맨 선배님이 사업 도신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미? 그러나 그게 그 당시에는 대량 생산의 의미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귀뚜라미를 먹이면 아 누구예요? 된다고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심영래 선배님. 그래 이제 그분이 사업 많이 하시는 이 누구지? 대량이라는 것은 30 그 체적 내에서 이 대량을 한다고 이게 신문에 나가니까 그 촉이 빠르신 분이 바로 이 닭한테 먹이면 닭이 실은 닭의 육질이 변합니다. 고기가 맛있어지고 계란의 신선도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영양 성분이 달라집니다. 네, 닭가슴살의 성분도 달라지고 그러니 이제 이걸 지금 하는 분이 전국의 한 기존 농가에서 1년에 있더라고, 인터넷 다섯 몇명 사이클 있더라고. 정도 해가지고 한 200여 농가가 있지만 200여 하고 있구나. 제가 이 귀뚜라미를 연구하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 생산자를 보호해야 되겠고 이 시장이 크게 열릴 것인데 이 시장을 우리가 내주고 동남아랄지 북미랄지 유럽은 아프리카 인력을 쓰게 될 것이고 북미에서는 멕시칸을 쓰게 될 것이고 중국에서 저임금의 노동자를 써가지고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생산 체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겠네. 그래서 중국이 그 땅이 넓은데 걔들이 단가를 귀뚜라미 키우면 맞춰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1년에 5번 한 것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거기 이제 또 몰입하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12번에서 15번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특허를 제가 또 가지게 된 것입니다. 월 1회 그러면 그래서 하다 보면 기존 생산 방식 북미나 유럽이나 뭐 동남아나 어디에 비해서 우리가 생산 경쟁력 우위에 있게 됩니다. 이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연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50원일 때 우리는 45원에 팔면 우리 시장은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해서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앞으로 미래 지속 가능한 단백질 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진짜 아까 뭐 지금도 아까 그림 딱 보니까 소가 2,500 갤런? 2,600배 습니다. 그 2,600배의 물을 필요로 하는데 똑같은 100g의 단백질을 만드는 단백질. 이거는 뭐 진짜 답이네요. 그냥 뭐 이론 다른 뭐 이론 뭐 이렇게 반박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 누구도. 맞습니다. 이게 유일한 진짜 식량이 되겠네. 피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예요. 그렇죠. 야. 그런 현실에 반영을 마지막에 그러니까 모든 쌀이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쌀이고 뭐고 모든 게 다 식물이 사라졌을 때 마지막으로 남는 게 그럼 얘가 이거네요. 곤충이죠. 예. 근데 전반적으로 일단 다 좋은 건데 문제점은 없어요. 해가 된다거나 이런 건 전혀 부작용? 우리 이것은 해충이 아닙니다. 곤충은 해충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전염이 되는 전염병도 없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늦었지만 이미 유엔이나 미국의 그 FDA나 OECD 선진 국가에는 이미 다 검증을 해서 아니 구웠는데 전혀 뭐. 해가 없는 것으로 이게 아니, 구워서만 먹고 날거는 안 되잖아요. 날거는 드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인간 파충류가 됩니다. 그냥 구워서만 항상 먹어야 되고. 이것은 먹는 조리법이, 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조만 시킨 겁니다. 아 그래요? 구운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드신 거에는 건조만 시켰을 아, 뿐인데도 아주 괜찮죠? 여기다 여러 가지 양념, 우리 한국 사람 요리를 구우면 잘하잖아요. 진짜 맛있겠네. 여러 가지 요리를 하면 최고의 보양식. 아니 근데 그냥 구웠는데도 너무 굽지 아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구웠는데도 말린 게 나는 여태까지 구운 줄은 전 알았어요. 아까 이거 먹으면서 고추 아니 그리고 참 맛있어요. 전혀 무슨 소금 무슨 간을 안 해도 네. 간이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간이 맞냐면요. 간이 맞아. 우리가 자연계에 아니 새우깡 같아. 계속 목 땡기네.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 배추 같은 게 있잖아, 야채. 여기 이미 간이 다 돼 있어요. 나트륨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살짝 가미를 하더라도 우리가 소금을 전혀 아니, 섭취하지 않아도 이거- 자연적으로 있게 이거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게 야 새우깡처럼 자꾸 손이 가거든 제가 지금. 이거 과자로 만들면 대박 나겠다. 앞으로 새우깡 회사에서 와야 되겠죠. 네. 아니 이거 귀뚜라미 깡. 귀뚜라미 깡 해서 야 이거 대박인데. 저랑 같이 합시다. 저랑 같이 해요. 이거 대박인데. 아니 그만 함께 드세요. 하세요, 함께 하세요. 이만큼 있던 게 다 없어졌어 지금. 자꾸 손이 가. 다 먹었어 그새. 아니 건조만 해도 이러면은 그런 무슨 뭐 불로 뭐 굽고 뭐 이런 네, 또 조리 저겁니다. 이런 비용도 네. 필요 없는 거네. 네. 그냥 태양에 말리기만 하면 되네. 그래 야.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많은 대박인데, 이거? 농가나 농민이나 생산자가 귀뚜라미 깡 대박인데. 이거. 거의 많이 피해를 봤지만 이걸로 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만 먹으라니까 좀. 내 거 하나도 안 남겼네. 야, 너 입에 다 털어 넣어라. 아, 해. 아, 해. 이만큼 있던 게 다 없어졌어. 다 털어 가시가시라고 넣어. 조심해야 돼요. 다리 같은 거. 안할 거야. 이거. 다 털어 넣어. 아, 아니, 진짜 이거 응용 저- 분야가 떨어져 나온 다리.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할 것 같아. 맞습니다. 예? 아, 실제로 지금 뭐 소도 응용 분야가 많잖아요.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뭐 가공해서도 먹고 뭐 별의별 어디 식당에서 뭐 삶아도 이것도 응용 분야가 뭐 두부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하여튼 뭐 통조림하는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식용뿐만 무궁무진할 아니라 것 아까 같아요. 저 사진 보여주셨잖아요. 뭐 마스크팩.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근데 이게 맞아요. 실제로 그런 그 단백질 그 하여튼 뭐 그런 성분으로 많이 그런 마스크팩 시대로 있잖아요 여성분들. 이게 맞는 거니까 이게 무슨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 왜 사람이 단백질인데 이게 단백질이 이게 공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 뭐 귀뚜라미 마스크팩 하면 이것도 대박 날 것 같은데. 야 아니 근데 실제로 아까도 뭐 만나려면 100만 원을 줘야 된다라고 실제로 이렇게 지금 네, 하고 문의가 있습니다. 많이 오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야, 아니 뭐 근데 저 앞으로 뭐 하나 궁금한 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텁텁하고 이런 걸 싫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왜 즙 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귀뚜라미도 즙이 나오나요? 그것도 이미 다 연구 와, 결과를 달팽이 맞춰서 특허를 특허를 다 완료했습니다. 야, 그것도 그거까지. 이미 추출물로도 가능하고 달팽이즙, 그러니까 달팽이즙도 하여튼 뭐 이렇게 뼈나 뭐 이런 거 좋다고 그러는데 잘 붙는다고 하는데 뭐가 좀 씁니까 이것도 즙은 또 이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간에 아주 이롭습니다. 간에 그 왜 아까도 그 술에 무슨 여기는 그 이제 알코올이 여러 떨어진다고 뭐 때문에 복합적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게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비타민 B군의 보고입니다. 네. 비타민 B군의 역할이 우리가 이제 우리 술을 예를 들어서 술이 이제 우리 간에 가장 많은 부담을 네, 주잖아요. 술이 깰 때 그 아세트알데히드 분해하는데 이 역할하는 게 그 B군인데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의 보고가 귀뚜라미라고 제가 연구 결과를 분석을 했고 그래서 아이고. 바탕으로 특허를 시중에 숙취 해소 많이 있잖아요. 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거예요? 그건 귀뚜라미 먹는 거. 같은 비교가 양을 안 먹는다. 됩니다. 얘가 몇 배, 예를 들어 얼마나 더 헛개나무 좋은 거예요? 같은 경우 이제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그 정도 효과가 나려면 헛개나무를 상당히 쌓아두고 데려서 먹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귀뚜라미는 단 100마리만 먹으면 되는데 100마리? 소고기를 1200g 네. 두 구를 먹어도 이 숙취 해소가 그렇게 안 됩니다. 다음날 네. 머리 네. 아프고. 내견 달랑 건조한 거 30g 30g? 100마리면 얼마큼 지금 30g 먹은 건가요, 제가? 100마리입니다. 그 정도 30g 안 되고요. 수저로 분말할 때는 3스푼입니다. 아, 3스푼? 네, 그 정도면 자기가 아무리 취하게 먹었어도 그 30g 100마리면 얼마 안 돼요. 그 정도면 말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아까 이거 있던 거 다 드셨으니까 그 정도 드신 거예요 지금. 그거 숙취해소 간에 대해서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도
가나마 너는 이제 세상에서 퇴출이다. 와. 그걸 한 겁니다. 자신 여러 있게 가지 말씀하신 거네요. 연구 분석과 데이터와 임상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아니, 진짜 대한민국에, 아까 제가 처음에 한 획을 그으실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그 대한민국의 하여튼 위대했던, 유명하던 위인분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한 분으로 이제 자리 잡아서 후대 아이들이 항상 이게 계속해서 만나 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와. 분들이 분명히 이건 큰 파장이 일 거다. 이거는 진짜, 저는 아니, 그렇게 어디 생각이 돼요. 방송에는 뭐 아직 뭐, 이렇게 많이, 아직, 어디 방송- 공중파 많이 아직 노출 안 되셨어요? 방송에는 수백 번 나왔다고 봐야죠. 많이 나가셨어요? 어지간한 방송은 다 나갔습니다. 야, 많이 지금 많이 알고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는 지금 거예요, 대한민국 이제 사람들이? 몇 개 나온 것들은 이제 유튜브나 통해서 예, 많이 한 20개는 올라가 있을 것이고요. 예. 뭐 신문 보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캡처해놔서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블 같은 데서 계속 재방송을 하니까. 아니 지금 농가에서도 지금 농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대안이 되겠네요. 확실한 대안이 진짜. 그럼 지금 그만큼 예를 들어 궁금한 게 농가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여튼 얘를 이렇게 귀뚜라미를 사육을 했을 때 확실한 그 판로는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나? 판로는 우리 벤처기업 230교에서 전략 수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사주신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팔지 않을 겁니다. 왜요? 자기가 스스로 영업망을 구축을 해서 비싸게 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신 분은 제가 기술력을 전파해 드리지만 제가 수매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 있으신 걸 다 받아가지고 팔 수 있는 자신이 어디 유럽 쪽에? 그건 아직은 영업 기밀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쌀을 대신해서 주식으로 대안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쌀은 이제 탄수화물이지만 이게 곤충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이 오메가3가 들어있는 이 무기질이 풍부하고 비타민이 많기 때문에 야, 그 오메가3 먹을 필요 없네. 맞습니다. 이거 먹으면 되네. 네, 충분합니다. 그리고 약간 드실 때 이 귀뚜라미 약간 번들번들했잖아요. 어떤 분들 그래서 기름에 튀긴 거 아니냐라고 하시죠? 나 여태 튀긴 줄 요것은 알았어. 너무 고소해서. 자체적으로 말리기만 했는데 자체적으로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있어서 번들번들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튀겼느냐 뭐 볶았느냐 말씀하시는데 기름 한 방울도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연이네, 말리고 천연. 건조한 건데도 불구하고 씹을 때 이게 그냥 퍽퍽하게 너무 고소해. 씹히는 게 이거 진짜 아니라 술집에서 야, 진짜 술집에서 그 수요만 해도 그 술집 가면은 처음에 그 뻥튀기 주냐, 뻥튀기. 뻥튀기 대신에 이거 몇 개만 갖다 줘도 진짜. 야, 이게 이제 여담인데요. 이게 아니, 술을 얼마입니까? 맞아, 궁금하네. 얼마, 아니, 여기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실 때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아까 여기서 담으셨는데 이만큼을 돈 주고 일반 소비자가 사 먹으려면 얼마?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라서 이게 그 단가가 있지만 이제 저희 패밀리 239 패밀리에서 생산이 되는 거 공장동 1000개의 공장동을 목표로 하는데 여기서 대량으로 나왔을 때는 가격이 당연히 국민 모두가 저렴하게 언제 어디서나 고급 단백질을 사 먹을 수 있는 그 단가까지는 그게 한 몇 년 정도 되다 보세요. 2년이면 됩니다. 그럼 2년 안에 대충 예리상 요 정도 뭐 먹으려면 소고기보다 비싸야 되겠습니까? 싸야 되겠습니까? 싸야죠. 소고기보다 싸게 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충 미리 좀 아직은 알려주세요. 형성이 되지 기뜸이라도. 않은 것이라 방송에 나가서 나중에 왜 그 가게 한다고 했느냐 아니 했다가 내가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이걸 산다고 하면은 한 5,000원?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환자들이 아무것도 못 드시는 분들이 만 원? 소고기 형님 약값으로 몇백만 원씩 한 달에 나갑니다. 만 원? 그런데 요것을 어느 정도만 드셔도 이거 기력을 찾습니다. 이거 당장 오늘 이거 저한테 오늘 파실 수 있네? 안 됩니다. 이따가 다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먹고 싶네. 이건 앞으로 많이 드셔도 충분히 조리만큼 그런 식량이 되려면 식량이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식량 자주권, 식량 주권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제 유엔 기구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결국 목전에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데 우리는 차고 넘치고 어디 가는 음식물이 넘쳐나는데 그것을 경각심도 아직 느끼지 못하는 게 대부분의 국민들의 현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식량 자급률도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 대안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품까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누군가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정보를 먼저 봤다는 죄로 제가 애민 소리 정말로 이 온갖 미치다는 소리 다 들어가면서 했지만 이제 그런 결실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렴하게 가야 되는 거.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로 누구나 먹고 마시고 건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한 것입니다. 아, 그럼 2년 뒤면은 앞으로 이제 술집 가면 우리가 안주로 먹을 수 있게 되나요? 그렇죠. 이게 2년도 안 돼서 될 것인데 실은 이걸 제가 이제 수백 회의 홍보 시식회를 했는데요. 네. 술을 자기 주량의 2배, 3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술집에서 좋아하겠네. 사장님들이 저하고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오. 왜냐하면 술을 그렇게 많이 먹습니다. 이야. 술을 전혀 왜 간을 기본적으로 좋게 하기 때문에 간이 좋으면 모든 게 실은 영향을 야, 미치거든요. 이거 그래서 앞으로 소주회사, 전국에, 맥주회사 엄청 좋아하겠구만. 그런 분들이 많이 그 양반들이 이거 돈 후원하든지 돈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진짜? 먹을 때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어도 이게 분해가 또 잘 되고 하니까 이게 뭐 다 서로 좋은 거네. 제가 술 회사도 좋고. 오늘 제가 이 약속을 드리는데 한 3분 정도는 예. 술을 많이 드시고 문제가 많으신 분, 그분 3분 정도만 해서 식사하시고 일어설 때 얘 문제 많았는데. 일어설 때 바로 1시간 지나면서 효과를 확인이 안 되면 제가 한 달간 밥 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이거네요. 아니 야 나는 직감적으로 야 여기 회사에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내가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아 진짜로 한 아까 자료에 보면은 뭐 한 키로에 어느 정도 25만 원? 투자를 해야 이거. 군뱅입니다. 아 그건 군뱅이. 아니 이게 사육은 그러니까 어려운 게 그렇게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냥 큰 창고에 그냥 상추나 이런 거 그냥 넝쿨 같은 거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바로 망합니다. 아니면 또 관리를 해줘야죠. 아 뭐 온도라든지 뭐 습도 이런 것도 중요하구나. 뭐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또 이게 햇빛을 싫어하지 않나요? 만약 이게 하면은 정말 큰 수확을 올릴 수 있는데 아, 이거 대충 바로 투자해야 될 것 나올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한 돈 1,000만 원 투자하면 한 2년 뒤에 한 1억 땡길 것 같은데. 그렇게 될까요? 그런 장담을 못 하겠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건강에 아주 획기적인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식량화되고 우리 남북 통일이 되는데 이거 그런 식량 대박인데? 문제, 우리 국제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하여튼 식량 문제를 해결한 전 세계 하여튼 식량 우리나라 주권을 하여튼 만들어 주실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이 드시면 박수. 야. 거의 뭐 에디슨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이셨던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우리나라 앞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실 영웅이나 마찬가지. 영웅이죠. 이순신 영웅처럼 영웅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하여튼 우리가 여기까지 굶어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19랑 비슷한 39 박사님. 19보다 두 단계가 더 높아요. 우리 239 박사님. 하여튼 오늘 모셔서 하여튼 너무나 귀중한 고급 정보를 들었습니다. 큰 박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